네, 안녕하세요. 널스 남선생입니다. 오늘은 신체활동 지원 파트의 6번째 체위 변경 및 이동 돕기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영상은 총 2개가 업로드가 될 거고요. 이번 영상이 첫 번째 영상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281쪽이고 우선 기본 원칙과 신체 정렬에 대해서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체 정렬을 유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요. 관절의 굳어짐과 변형을 예방하고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관절의 굳어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자세로 오래 했을 때 어떤가요? 몸이 배긴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잘 때도 우리가 중간중간 체위를 바꾸게 돼요. 밑으로 내려오셔서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은 대상자의 신체 정렬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그랬지만 어땠어요? 대상자를 부축하거나 옮길 때 요양보호사가 힘을 많이 썼어야 됐어요. 그럴 때 요양보호사의 자세가 어때야만 다치지 않을까 보니까 1번,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든 아니면 대상자를 보조하든 우리는 그 물체 또는 대상자 가까이에서 보조를 해야 되고요. 2번째, 한 발을 다른 한 발보다 약간 앞에 놓아 지지면을 넓힙니다. 그러니까 다리 사이 공간을 넓힘으로써 지지면을 넓히고 3번째,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해야 합니다. 그쵸?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허리를 굽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무릎을 굽혀서 자세를 낮게 해서 들게 되죠. 그리고 4번, 다리와 몸통에 큰 근육을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허벅지, 이거 큰 근육이죠. 그리고 기립근 이런 것 등을 사용해서 일어나라는 말이고 5번, 갑작스러운 동작을 피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자, 갑작스러운 동작, 갑자기 허리를 회전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럴 때 갑작스러운 동작을 피하고 무거운 것을 들고 난 후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 출제율이 높아요. 그리고 보기가 딱 5개로 나오기가 좋아서 반드시 좀 외워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넘어오셔서 페이지 282쪽입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는 침대 위에서의 이동 돕기에 관해서 볼 거고요. 그래서 침대 위에서 이동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욕창, 상처, 마비 유무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동작을 설명한다. 자,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상자에게 동작을 설명한다. 우리가 온전히 요양보호사의 힘만으로 대상자를 들었다 놨다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상자에게 동작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2번째, 대상자의 관절 능력을 파악하고 스스로 움직여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게 한다. 그쵸? 1번에서 했던 말이고요. 자, 3번. 중요합니다. 이동 후에 안면 창백, 어지러움, 오심, 구토,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원래 자세로 눕히고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보는데요. 증상 하나하나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 2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원래 자세로 다시 눕히고 보고한다. 우리 그래서 앞에 배설 돕기 할 때 휠체어 타는 부분이 있었죠. 화장실 이용 돕기에서. 그때 어떻게 했나요? 누워있던 대상자를 앉히고 난 다음에 어지럽진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기로 했죠. 그게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성 때문에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자가 기립성 저혈압의 증상이 있다 하면 반드시 원래 자세로 다시 눕힌 뒤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페이지 282쪽이고요. 가장 먼저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쓸 수 있냐?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침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건 우리 어때요? 침상 머리가 반쯤 올라가 있어서 의자 형태가 되면 대상자가 밑으로 점점 미끄러져 내려오겠죠. 그럴 때 대상자를 머리 쪽으로 올려주는 방법인데 그럼 당연히 첫 번째는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눕혀줘야 되겠죠. 수평으로 한 뒤에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옮겨줍니다. 베개도 대상자와 같이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2번째, 자,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합니다. 그리고 자,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와 협조할 수 없는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요. 협조할 수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침대 머리 쪽에 있는 난간을 잡게 한 후, 자, 대상자가
양손이든 한 손이든 난간을 잡게 합니다. 머리 쪽에 있는 난간. 옆쪽에 있는 난간 아니고 머리 쪽 난간입니다. 자,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대퇴 아래에 한쪽 손을 넣고, 대퇴 아래라는 말은 허벅지, 그러니까 엉덩이 밑에 허벅지에다가 팔을 넣고, 나머지 한 팔은 침상면을 밀면서 하나, 둘, 셋 신호를 해서 대상자와 같이 침대 머리 쪽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으려면 당연히 협조가 어느 정도 가능한 대상자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대상자가 침대 머리를 닿게 하고 요양보호사인 나는 한 손은 대퇴 아래, 한 손은 침상면을 밀면서 하나, 둘, 셋 신호를 통해서 대상자와 함께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오셔서 그럼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양보호사가 2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침상 양편에 한 사람이 마주 서게 되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명은 여기 똑같이, 한 명은 여기 데칼코마니처럼 서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쪽 팔은 머리 밑으로 넣어서 어깨와 등 밑을 보조해주고요. 여기서 이 사람은 이쪽에서 머리 밑으로 넣고 이 사람은 이쪽에서 머리 밑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팔이 만나게 되겠죠, 손이. 그리고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자, 그러면 한쪽 팔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분도 한쪽 팔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손이 만나겠죠. 그럼 결국 뭐예요? 대상자를 손으로 들고 있는 상태라고 봐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둔부와 대퇴, 엉덩이 쪽과 허벅지를 지지해서 신호에 맞춰 2사람이 동시에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깁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까요? 여기 우리 침대 머리 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서 협조할 수 있는 경우는 이 난간을 잡게 했죠. 이렇게 난간이 있는데 이렇게 2분에서 옮기실 때나 혼자서 옮길 때 마찬가지로 머리가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침대 머리 난간에. 그리고 4번째, 자, 침대 커버와 옷이 구겨졌는지 확인하고 팔의 위치와 찰가상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그쵸?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침대 커버나 옷이 구겨지게 되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대상자는 어느 정도 고쳐 앉을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대상자는 그 주름에 의해서 욕창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체위를 바꿔주고 난 뒤에는 항상 침대 시트나 옷이 구겨지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번째입니다. 침대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기입니다. 페이지 283쪽이고요. 이 과정은 언제 하게 되냐? 대상자가 좌우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옮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쏠려 있는 분은 우리가 왼쪽으로 조금 옮김으로써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요양보호사는요, 대상자를 이동시키려고 하는 쪽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대상자는 왼쪽으로 옮길 거니까 요양보호사가 왼쪽에 서면 되겠죠. 이동시키려고 하는 쪽. 그리고 2번째, 대상자의 2팔을 가슴 위에 포개입니다. 옮기면서 팔이 눌리거나 부딪히지 않게 가슴 위에 포개 주시고요. 자, 세 번째,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시킵니다. 아까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할 때와 마찬가지로 2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양편에 서서 같이 움직이면 되는데 이 경우는 지금 요양보호사 1명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서 이동시킬 건데 먼저 상반신을 이동시켜요. 그래서 한 손은 대상자의 목에서 겨드랑이로 넣어서 받치고, 목에서 겨드랑이를 넣어서 받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어깨 쪽을 지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 손은 허리 아래에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팔은 목이랑 겨드랑이 어깨 쪽에 있고 한 팔은 허리에 있으니까 요양보호사의 손이 지금 상반신에만 있죠. 상반신을 왼쪽으로 먼저 이동시켜줘요. 그래, 2번째. 자, 이제 하반신을 이동시켜야겠죠. 그래서 한 손은 허리 아래, 나머지 한 손은 엉덩이 아래. 어때요? 허리 아래, 엉덩이 아래. 이건 하반신이죠. 상반신, 하반신 공통적으로 허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하반신을 이동시키면 침대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기가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동시키려고 하는 쪽에 서는 거, 그리고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시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오셔서 돌아눕기의 정상 반응이라고 볼 건데요. 돌아눕는 게 뭐예요, 우리? 돌아눕는 게 측 위 취하는 거죠. 옆으로 돌아눕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만히 누워 계시다가 옆으로 돌아눕는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보시면 아마 머리가 가장 먼저 이동할 거예요. 머리랑 시선이 이동하면서 어깨와
다리가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가장 먼저 시선이 이동해야 되고요. 그 이유는 시선이 먼저 이동해야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옆으로 돌아 누울 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높은 곳에서 돌아 눕는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시선이 먼저 이동하면서 당연히 얼굴이 가겠죠. 얼굴. 그러고 바로 어깨가 가고 하체, 엉덩이 부분, 하체의 중심인 엉덩이 부분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옆으로 눕히기를 볼게요. 우리 앞에서 옆으로 눕히기를 뭐라고 불렀죠? 두 글자로? 측위라고 했어요. 측위. 자, 측위가 어디서 나왔냐면 편마비 대상자 식사할 때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양치할 때 옆으로 눕는다고 했었죠? 바로 앉을 수 없는 분들. 그래서 페이지는 283쪽입니다. 자, 가장 먼저 대상자를 돌려눕히려고 하는 쪽에 요양보호사가 서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돌려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요. 만약에 왼쪽으로 눕힌다 하면 왼쪽에 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돌려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대상자의 머리를 돌립니다. 자, 이게 앞서서 봤던 돌아눕기의 정상 반응 1번, 2번이죠. 시선과 머리가 돌아간 거죠. 머리를 먼저 돌려주고. 그 이유가 시선이 먼저 돌아가야 대상자가 돌아눕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눕히려는 쪽을 손을 위로 올리거나 양손을 가슴에 포갭니다. 자, 직접 해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 반듯하게 누운 자세에서 양팔을 몸에 붙인 상태에서 돌아 눕는다 하면 어때요? 팔이 깔리게 되죠, 한쪽 팔이. 그래서 돌아 눕히려고 하는 쪽에 손을 위로 올리거나 양손을 가슴에 포개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무릎을 굽히거나 돌려 눕히려는 쪽의 방향에 반대쪽 발을 다른 쪽 팔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으로 돌아 누울 거다. 그러면 오른쪽 발을 왼쪽에 포개는 거죠. 이 자세가 삼계탕 자세예요. 삼계탕. 우리 삼계탕 할 때 왜 닭 다리 이렇게 두 개 꼬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돌려 눕는 방향에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자, 5번. 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돌려눕힙니다. 자, 그 이유가 어깨와 엉덩이를 자꾸 돌려눕혀야 대상자가 넘어가지 않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엉덩이를 움직여 뒤로 빼주고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엉덩이를 움직여 뒤로 빼준다는 건데요. 측위에서는 엉덩이를 뒤로 빼줄수록 편안함을 느껴요, 대상자가.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자, 측위를 취할 때 중요한 건 돌려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는 거, 그리고 시선이 먼저 돌아가는 거, 그리고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돌려눕는 거, 그리고 엉덩이를 뒤로 빼주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오셔서 일어나 앉기 보겠습니다. 일어나 앉기는 언제 하느냐? 우리 침대 위에서 휠체어나 이동변기 등으로 이동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휠체어를 통해서 화장실 이용을 돕는 과정이 있었죠. 그때 편마비 대상자를 어떻게 했어요? 먼저 침상에 걸터 앉힌 후 우리가 휠체어로 옮겨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과정이고요. 첫 번째는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를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거, 대상자한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절차를 설명하고요. 두 번째, 자, 요양보호사는 어디서 서야 될까요? 우리 화장실 이용 돕기에서 요양보호사는 어디 섰죠? 편마비 대상자의 건측에 서줬어요. 건측. 그래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면 우리는 왼쪽에 서주면 되고, 세 번째, 대상자의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4번, 양측 무릎을 굽혀 세운 후, 자, 항상 손이랑 다리 정렬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고요.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자, 어깨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눕힌다.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눕혀요. 이거 뭐예요, 우리? 앞에 바로 나왔던 옆으로 눕히기랑 똑같죠? 옆으로 눕히기 할 때 어땠어요, 우리? 돌려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서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 눕혔었죠, 대상자를. 그래서 4번까지 보면 대상자가 지금 마비측이 위로 가고 건측이 아래로 간 옆으로 누운 측위 자세를 한 거예요. 4번까지가 측위 자세를 취한 겁니다. 자, 그럼 측위에서 어떻게 하냐? 요양보호사의 팔을 대상자의 목 밑에 깊숙하게 넣어서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지지합니다. 등과 어깨를, 반대 손으로는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게 돼요. 자,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화장실 이용 돕기랑 똑같아요. 우리 화장실 이용 돕기 할 때는 측위로 눕는 과정이 없어요. 측위로 눕히는 과정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냥 목 밑으로 들어가서 환측 어깨를 감싼 뒤, 그리고 한 손은
넙다리 혹은 무릎 쪽을 잡아주죠. 한 측의 무릎. 그래서 상체랑 하체를 한 번에 움직여서 앉혀요. 그래서 여기서 5번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한 손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해서 한 번에 앉을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 이때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바닥면을 짚고 일어날 수 있게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대상자가 건강한 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면 우리가 훨씬 자세를 취해주는 게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자의 협조가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대상자에게 어떤 동작을 할 건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일어나 앉기의 사지마비 대상자인 경우입니다. 자, 먼저 사지마비는 뭐예요? 우리 팔다리 다 마비가 있는 분이죠. 그래서 대상자에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먼저 설명하고요. 2번, 이때는 그냥 가까이 서줘요. 편마비 대상자는 대상자의 건측에 섰다면 이때는 요양보호사가 그냥 대상자의 가까이에 서주면 돼요. 그리고 손을 세팅해주고 요양보호사는 한쪽 팔로 대상자의 목 밑으로 깊숙하게 넣어 손바닥으로 반대쪽 어깨 밑을 받쳐줌. 자, 이거 생각해보면 우리 앞에서 편마비 대상자는 뭐라고 했어요? 등과 어깨를 지지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도 어깨 밑을 받쳐준댔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치하게 뭐 어디를 받쳐주느냐 이렇게 부위를 딱 명확하게 묻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고요. 그냥 뭐 어깨 쪽을 받쳐준다, 등을 받쳐준다 이렇게 하면 그냥 무조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둥글게 좀 생각을 하시고 너무 하나하나 다 꼬집어서 기억을 하시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흐름만 대충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요양보호사의 다른 한 손은 대상자의 가슴 위에 올려진 손을 지지하면서 상체를 밀어 올려 요양보호사 쪽으로 몸통을 일으킨다. 자, 여기서는 보면 사지마비 대상자죠. 그러면은 양쪽 팔이 다 불편한 경우예요. 그러면은 팔이 어떻게 써요? 누가 붙잡아주지 않으면은 밑으로 탁 떨어지면서 팔이 흔들리겠죠. 그럼 여기저기 부딪히거나 아니면 깔리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편마비 대상자는 건측손으로 자기의 한측 손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고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잡아주는 도움이 필요가 없는 거고, 이렇게 사지마비 대상자는 양손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요양보호사가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앞에 편마비 대상자는 우리가 다리와 상반신을 모두 보조해서 일으켜줬다면 사지마비 대상자는 우리가 대상자의 손을 떨어지지 않게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상체밖에 지지를 못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때요? 하체는 그냥 쭉 뻗어져 있는 상태로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바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두 다리를 편 상태에서 무리하게 똑바로 앉히고자 시도하면 넙다리뼈 골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넙다리뼈는 대퇴, 허벅지뼈를 말하는 거고요. 사지마비 대상자는 상체만 보조해서 몸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다리가 쭉 뻗어져 있는 상태라서 근육이 갑자기 당겨지면서 넙다리뼈가 골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넙다리뼈 골절 부분도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사지마비 대상자한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어나 앉기의 세 번째 케이스, 하반신 마비 대상자입니다. 하반신 마비. 자, 이분은 상체는 괜찮아요. 팔은 괜찮아요. 근데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에요. 자, 1번, 요양보호사는 어디 서냐? 가까이에 서주면 됩니다. 그러면 편마비 대상자 말고는 전부 다 그냥 가까이 서는 거네요. 그리고 두 번째, 양쪽 무릎을 굽혀주거나 그냥 편안하게 놓아두면 되고, 상체는 세팅해줄 필요 없겠죠. 상체는 정상이시니까. 그래서 3번, 대상자가 일어나고자 하는 방향으로 상체를 돌려 손을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어깨를 지지해줍니다. 어깨를. 4번, 필요시 요양보호사는 한쪽 팔로 대상자의 어깨 밑을 받쳐줘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 대상자는 어느 정도 상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만 조금 지지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5번, 대상자가 적당히 일어났을 때 무릎이 자연스럽게 굽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 6번, 이완성 마비인 경우 갑자기 무릎이 꺾여 넘어지는 것을 주의하도록 합니다. 자, 이완성 마비를 뭘 말하는 거냐면 힘이 빠지는 마비 있죠. 그래서 이완성 마비인 경우는 갑자기 풀썩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넘어오셔서 이제는 일어나 앉기의 마지막 케이스, 그냥 침대에 걸터 앉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사실 화장실 이용 도끼랑 똑같아요. 뭐가 조금 다르냐 하면 2번이 좀 다릅니다. 우리 화장실 이용 도끼에서는 옆으로 돌려 눕히는 과정이 없었죠. 근데 여기는 옆으로 돌려 눕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편마비 대상자 일어나 앉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일으켜 세우기입니다. 자, 일으켜 세우는 건 뭐예요? 대상자가 어디 앉아 있을 때, 어디 앉아 있을 때 앉은 자세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일으켜 세우기에는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 자, 1번. 대상자는 침대에 걸터 앉은 채로 발을 무릎보다 살짝 뒤로 옮겨준다. 그쵸? 우리 의자에 앉았을 때 생각하면 어때요? 앉았다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무릎에 손이 올라가면서 발이 무릎 뒤로 가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발을 무릎 뒤보다 유지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 대줍니다. 앞쪽에. 앞에서 보조하니까 무릎 앞쪽에 대고 지지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3번, 양손은 허리를 잡아 지지하고 대상자의 상체를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기대게 하여 일으켜 세웁니다. 자, 여기는 교재에 있는 그림을 반드시 같이 보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발을 무릎보다 살짝 뒤로 하는 거.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어디를 지지하냐? 마비된 쪽 무릎의 앞쪽을 지지한다. 발은 무릎보다 살짝 뒤로, 그리고 마비된 쪽 무릎 앞쪽을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양손은 허리를 잡는다. 양손은 허리를 잡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대상자는 침대에 걸터 앉은 채로 발을 무릎보다 살짝 뒤로 옮겨줍니다. 뒤로. 그 교재에 보시면요.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 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발을 안쪽으로 옮겨준다. 발을 뒤로 옮겨준다. 이렇게 두 가지 나눠 있어요. 근데요, 똑같은 말이에요. 발을 둘 다 뒤로 옮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2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 가까이에 서고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쪽 발 바로 뒤에 놓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는 어땠어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쪽을 지지해줬죠. 앞쪽을. 자, 여기서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는요, 요양보호사의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쪽 발 뒤에 놓는 거예요. 뒤에. 그리고 3번, 한 손으로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 대퇴부, 허벅지를 지지하고 다른 한 손은 반대쪽 허리를 부축합니다. 반대쪽 허리. 그러니까 허리를 감싸는 거죠. 그러면서 천천히 일으켜 세우고, 자, 우리가 앉았다가 일어서는 걸 생각하면 어때요? 다리가 반쯤 일어나고 나면 상체가 확실하게 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퇴부에 있던 손을 가슴 부위로 옮겨서 대상자가 상체를 일으켜야 된다는 걸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 부위로 옮겨서 상체를 펴도록 함.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는 침대에서의 체위 변경에 관해서 볼게요. 체위 변경. 자, 체위 변경 내용은 페이지 287쪽부터 288쪽이고요. 우리 가장 먼저 체위 변경의 목적을 좀 알아볼게요. 체위 변경의 목적은 뭐냐? 첫 번째, 욕창을 예방하고 괴사를 방지합니다. 욕창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압력이에요. 그래서 장시간 똑같은 자세로 누워있으면 우리 어때요? 몸이 배긴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심해지면서 욕창이 되는 건데, 체위 변경을 통해서 압력이 분산됨으로 욕창을 예방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체위 변경을 함으로써 호흡 기능이 원활해집니다. 호흡 기능이 원활해지고 폐 확장에 촉진돼요. 그리고 특히 폐 확장에 도움이 되는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뒤에서 한 번 더 보실 거고요. 세 번째, 관절의 움직임을 돕고 변형을 방지해요. 우리 고속버스 같은 거 오래 타면 어때요? 무릎을 장시간 굽히고 있어야 되죠? 장시간. 그러면 무릎이 뻐근한 느낌이 들어요. 뻣뻣한, 다리가 뻣뻣해지는 그런 게 이제 약간 구축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바꿈으로써 우리 관절의 움직임을 돕고 변형을 방지할 수 있고요. 4번, 체위 변경을 함으로써 혈액순환을 돕고 부종과 혈전을 예방합니다. 그쵸? 이것도 맞는 말이고. 5번, 체위 변경을 함으로써 고정된 자세로 인한 불편감이 감소됩니다. 자, 넘어오셔서 체위 변경 시 고려할 점 보겠습니다. 자, 1번, 대상자의 몸을 잡고 체위 변경을 할 경우에는 관절의 밑부분을 지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위에 따라 들어간 부분이나 다리 사이를 베개나 수건으로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 자세를 불편함 없이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우리 그래서 편마비 대상자 옆으로 누워서 식사할 때도 우리 어떻게 안 됐어요? 쿠션이나 베개 등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지해 준다고 했죠. 그것과 마찬가지고요. 자, 3번. 보통 체위는요, 2시간마다 바꾸게 됩니다. 2시간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도 간호사들이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 주게 돼요. 그래서 기준은 2시간인데요. 만약에 욕창이 이미 발생했다 하면 더 자주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소변량 체크는 얼마마다였어요?
2시간에서 3시간. 그럼 체위 변경은 2시간.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럼 기본 체위의 형태로 넘어와서 가장 먼저 나오는 자세는 바로 누운 자세예요. 이 바로 누운 자세를 한자로 표기하면 앙와위라고 하는데요. 이 앙자가 천장을 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자세는 휴식을 취할 때 혹은 잠을 잘 때 취하게 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했을 땐 어디를 지지해주냐? 자, 우리가 반듯하게 누워있다 생각해봐요. 어디가 불편한가요? 저는 목이 제일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때도 베개를 매잖아요. 목에 받침대가 없으면 우리 어깨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되게 피로함을 느껴요. 근육에. 그래서 머리 밑에 일단 하나를 받쳐주고 무릎과 발목도 필요합니다. 발목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반듯하게 누웠을 때 발꿈치가 바닥에 닿이죠. 근데 장시간 그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발 뒤꿈치가 서서히 아파오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압력이 계속 거기에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에서 압력이 계속 주어지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욕창이 생길 수 있다 했죠. 그래서 발꿈치도 욕창에 호발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목에다가 지지대를 받쳐줌으로써 발꿈치가 땅에 완전히 닿지 않게 되고 어느 정도 압력을 분산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앙마위는 머리 밑에 그리고 둥둥 떠있는 무릎 밑에 그리고 발목 이렇게 지지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관절과 무릎 관절에 구축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장시간은 주의해야 돼요. 무릎과 발목 밑을 말하는 겁니다. 자, 넘어와서 반앉은 자세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반앉은 자세를 이미 배웠어요. 이 자세를 우리는 뭐라 하냐? 반좌위를 말합니다. 45도 각도로 앉은 것을 반좌위라고 말을 하고요. 자, 그럼 이 반좌위는 언제 하느냐? 숨 차거나 세수할 때 식사 및 위관영양 시, 그쵸? 세수하고 식사, 위관영양에서는 앉은 자세가 나왔어요. 자, 그럼 숨 찰 때는 뭘까요? 숨 찰 때. 반자위를 하게 되면 폐 확장이 쉬워져요. 그래서 숨 찰 때는 반자위가 좋고 산소를 쓰고 계시는 분들 중에 산소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숨이 막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앉혀보거든요. 왜냐면 반자위를 하면 폐 확장이 조금 쉬워지면서 호흡이 용이해져요. 반자위는 어디를 지지해줘야 되냐? 베개 2-3개를 이용해서 A자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등 뒤를 지지해주면은 우리가 등에 받는 압박이 조금 덜하겠죠. 또는 베개 하나를 이용해서 목과 어깨를 맞춰줘요. 그러면 기댈 수 있겠죠, 목과 어깨가. 그리고 마지막, 자, 다리 쪽에 침상 발치. 침상 발치를 살짝 올려주면 엉덩이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겠죠? 자, 넘어오셔서 3번째, 엎드린 자세입니다. 자, 엎드린 자세는 한자로 우리가 복위라고 표현하고요. 언제 하느냐?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 취하게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엎드리면 어떡해요?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죠. 그래서 얼굴을 머리를 옆으로 돌리거나 작은 베개 또는 수건으로 얼굴 부위 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왜 마사지 샵 같은 데 가면 보기로 눕잖아요. 엎드려서 눕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홈이 파져 있어요. 거긴 침대가. 그거랑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지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아랫배 아래에 하나 해줘야 되고요. 발목 밑에 하나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허리 앞구름이 감소하게 되고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하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보기를 취했을 때 아랫배 아래에 낮은 베개를 대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허리 앞구름 감소를 위해 라고 답을 체크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자세죠. 옆으로 누운 자세. 한자로 측위라고 하고요. 이 측위는 언제 하느냐?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 하게 돼요. 자, 관장할 때 왜 하게 되냐면요. 옆으로 누워주면 관장 용액 삽입이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관장할 때는 측위가 좋고, 측위로 누우면 둔부의 압력이 덜하기 때문에 둔부의 압력을 피할 때도 측위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옆으로 눕히기 나왔었죠. 옆으로 눕히기. 옆으로 눕혔을 때 마지막에 뭐 해줬어요? 엉덩이 뒤로 빼주고 어깨도 편하게 만져줬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옵니다. 엉덩이를 뒤로 많이 이동시켜주면 자세는 더욱 편해짐. 그러니까 엉덩이를 뒤로 빼줄수록 편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옆으로 누웠을 때 어때요? 다리를 일자로 쭉 펴게 되면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은 우리가 옆으로 눕게 되면 자연스럽게 굽게 돼요. 새우 자세처럼. 그래서 이 측위는 어딜 지지해 주냐면요. 머리 아래와 위에 있는 다리 밑, 그리고 가슴 앞 베개. 자, 위에 있는 다리 밑이면 결국 약간 다리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슴 앞에 베개를 대어주면 우리가 팔을 올려들 수 있겠죠.
그래서 머리 아래와 위에 있는 다리 밑, 그리고 가슴 앞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 1편이 끝났고요. 아직 2편이 남았어요. 제가 이 파트를 두 부분으로 나눈 이유는 사실 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뒤에 휠체어가 나오면은 조금 더 헷갈리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론을 조금 빠삭하게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도 문제가 풀 수 있는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포기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